예. 사실 오늘 바클룬드랑 캘거리 재계약 이야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바클룬드랑 그다음에 이제 자리랑 뭐 누구냐. 더스틴 울프까지 3 명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래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요게 나오는 바람에 저는 이제 쪼끔은 갑자기 방향을 좀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캘거리 내용을 한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코피타르 선수가 마지막 시즌 LA 킹스로서 LA 킹스로 소속으로 마지막 시즌을 올 시즌 끝으로 은퇴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갑자기 이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기자회견, 중요한 기자회견이 있다 해 가지고 저는 이제 결국은 레인저스도 뭐 100 주년 기념 로고를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지금 이제 센터 아이스 마크가 다 들어왔잖아요. 그죠? 센터 아이스 이제 그 아이스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페이스 오프 서클에 그 디자인들이 다 팀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왕관 디자인이 들어와 가지고 혹시 킹스도 저지 발표하나? 이제 그 왜냐면 이제 직전에 레인저스 저지 발표가 있었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는데 코피타르가 올 시즌을 끝으로 결국 은퇴를 NHL에서 은퇴하는 게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 좀 충격적이었는데, 물론 이제 제가 요런 느낌의 말씀을 프리뷰할 때도 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그죠? 프리뷰할 때도 제가 요 살짝 이제 흘렸잖아요.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올해. 근데 이게 결국은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 뭔가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HL에서 은퇴를 하게 됐다라는 거. 올 시즌이 이제 마지막 NHL에서의 마지막 시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은퇴 뒤에는 슬로베니아로 돌아갈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이제 그런 이제 예정이라 그럽니다. 원래는 이제 그죠? 살고 있던 집을 팔았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피타르가 원래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선수들이 살고 있는 집이 이제 뭐 부동산 매물로 나왔다, 이런 것들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코피타르 같은 경우에도 살고 있는 집을 팔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슬로베니아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이제 유럽으로 다시 가겠다라는 거죠. 북미에서 은퇴하고 북미에서 사시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고향으로 고향 앞으로 가. 예, 이제 그렇게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NHL에서 코피타르는 사실 2005년 전체 11순위에 지명이 됐습니다. 상당히 높은 순위에 지명이 됐었죠. 지금 근데 이게 이제 드래프트 당시의 사진인데 선수 본인이 없죠. 예. 선수 본인이 없습니다. 선수 본인이 없어요. 1라운드에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때 직장 폐쇄니 뭐니 이래가지고 드래프트 자체가 7월 30일, 31일 평년보다 한 달 반 정도 늦게 열렸어요. 한 달 더 늦게 열렸습니다. 요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SHL, 요 당시 이제 코피타르는 뭐 SHL에서 이제 커리어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스웨덴에서 커리어를 보내고 있었고요. 스웨덴 이제 언더 20세 카테고리, 그리고 이제 성인 카테고리, 이런 식으로 이제 시즌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SHL 시즌 참가, 그죠? 뭐 트레이닝 캠프니 뭐니 이제 뭐 팀 그게 우선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드래프트에 참가를 하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런 이제 팀 일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제 결국은 뒤에 이제 소식을 접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그게 이 정도로 잘 풀릴지는 그 누구도 그때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죠. NHL에서 20시즌, 올해로 20시즌째일 겁니다. 올해로 20시즌째. 정규 시즌 1454경기에서 440골, 838 어시스트,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103경기에서 27골, 62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한 이제 NHL의 이제 어엿한 인라인 센터로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2012년, 2014년 스탠리컵 우승, 그리고 이제 셀키 트로피도 2번 우승, 2번 이제 타냈고, 레이디빙 트로피까지 3번을 타내면서 뭐 수상 이력까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7 시즌 같은 경우에 17, 18이었죠. 이제 요때 같은 경우에는 하트 트로피 투표에도 3위, 전체 3위에 오르는 이제 그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정말 MVP에도 가까이 갔었던 뭐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코피타르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장 마크 보이시죠? 지금 여기도 이제 오른쪽 가슴팍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광고, 예, 그렇습니다. 광고가 일단 들어가 있는데 그 왼쪽 가슴에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장, 그죠? 캡틴 로고 보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수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기록들을 세웠는데 NHL에서 경기를 뛴 첫 슬로베니아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NHL 첫 슬로베니아인 주장이었고요. 그리고 NHL 첫 슬로베니아인 스탠리컵 우승자였습니다. 이건 정확히 말씀드리면 선수로서의 기록이에요. 뭐 팀 스태프로든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팀에 한몫 거들면서 우승을 하셨던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왜냐하면 스태프 멤버도 결국은 뭐 컵에 새겨지지 않지만 우승
했다라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그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선수로서 어쨌든 슬로베니아인으로서도 상당한 족적을 남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국가대표 팀에서도 활약이 장난이 아니었죠. 월드 챔피언십에서 24경기에서 18포인트. 그리고 이제 디비전 1A, 디비전 1은 이제 옛날 포맷이죠. 그때도 이제 뭐 그죠? 10경기에서 21포인트나 올렸고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에서도 2014년 소치 올림픽 출전을 했었습니다. 이제 5경기에서 3포인트, 그리고 올림픽 예선에서도 9경기에서 14포인트나 올렸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에서도 뭐 굉장히 좋은 뭐 최고의 에이스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2014년 그 올림픽 나가기 전에 올림픽 예선에서는 최종 예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경기를 출장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슬로베니아가 황금 세대였어요. 뭐 실제로 이제 티차르, 그 다음에 예글리치, 그 다음에 뭐 로드만 형제라든가 사볼리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선수들이 그 당시에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또 황금 세대 같은 느낌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최종 예선에서 코피타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슬로베니아는 다행히 이제 올림픽에 나갈 수 있었고요. 당연히 올림픽 본선에서는 코피타르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커리어를 이제 뭐 두 줄로 요약을 하면은 엘리트 NHL 전체에서도 엘리트 2A 센터였었고요. 굉장히 뛰어난 리더십까지 보유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선수랑 비교를 해보면 바르코프 같은 느낌이라고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바르코프와 상당히 좀 흡사한 면도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의 센터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루키 시즌부터 뭐 대단했었습니다. 코피타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LA 킹스에서 이야기를 좀 하게 될 텐데, 왜냐면 사실 코피타르가 정말 좋은 커리어를 보냈지만 올타임에서 비교를 하면은 그렇게 순위권에 들어가는 건 애석하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LA 역대 데뷔 시즌, LA 킹스 프랜차이즈에서는 역대 데뷔 시즌 포인트 랭킹 바라보시면은 5위에, LA 킹스 역사상 5위에 올라 있습니다. 61포인트 올렸던 게 5위였었고요. 참고로 19살 시즌이었어요. 물론 이제 그 기록들을 쫙 조합을 해봤을 때 2위 기록이랑 3위 기록까지 10대 기록이었거든요. 1위 기록이 이제 릭 로비타유 선수인데, 로비타유 같은 경우에는 20살 시즌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2위, 3위 기록은 어쨌든 10대 기록이었는데, 뭐 10대 기록만 함정해 보면은 3위고요. LA 킹스 전체에서. 근데 이제 그냥 루키로 이제 첫해 루키로 한정을 해 보면은 LA 킹스 역사에도 5위 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정도의 시즌을 뭐 시작부터 그렇게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록이냐면은 NHL 역대 10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18살, 19살 시즌이죠. 18살, 19살 루키 시즌에 60포인트 이상 달성한 선수가 NHL 역사상 32명밖에 없어요. NHL 역사상 32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코피타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의 기록을 바라보시면은 최근 한 10시즌 정도로 뽑아왔는데, 그걸 제가 이제 32명을 다 읽어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 10시즌으로 뽑아왔는데, 셀러브리니가 지난 시즌에 달성을 했죠. 그죠? 63포인트. 그리고 코너 베다르도 달성을 했고, 클레이턴 켈러가 1718 시즌. 보시면 이제 베다르 기록한 다음에도 꽤 오랫동안 없었죠. 한 5시즌 없었죠. 보시면. 그래서 이제 켈러 같은 경우도 65포인트. 그리고 이제 그 이전이 1617 시즌에 3명이나 나왔었습니다. 메슈스, 라인의 마너, 요 3명이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10대의 루키 시즌에 60포인트를 넘겼던 이제 그런 이제 요거 이제 최근 10년 기준으로는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그렇게 자주 나오는 기록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대단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뭐 커리어 이제 쭉쭉 이제 엘리트 센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 이제 정말 이것도 대단하죠. 그죠? 2012년, 2014년 LA 킹스의 프랜차이즈 첫 우승을 코피타르 시대에 일궈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코피타르가 여기에 정말 뭐 코피타르가 코피타르가 다 만든 건 아니죠, 사실. 왜냐면 이 당시에 킹스가 워낙 좋은 팀이었었기 때문에. 어쨌든 킹스의 프랜차이즈 첫 우승을 인도한 데까지 사실은 이제 코피타르가 큰 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사실 LA 킹스라는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스타 플레이어가 없었던 프랜차이즈가 아니에요. 뭐 다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레츠키도 있었고, 마르셀 듀용 같은 선수도 있었고, 뭐 아까 이제 지나갔었던 릭 로비타유 같은 선수들도 있었고 한데, 그런 선수들이 있을 때 우승을 못했거든요. 물론 이제 하지만 이 코피타르 시대에 어쨌든 코피타르의 전성기 때 킹스는 프랜차이즈 첫 우승을 이때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2010년에 이 왕관을 그죠 쓰고 있죠. 좀 풋풋한 모습이 보이는데 2010년에 우승 사진이고, 요게 이제 2014년에
두 번째 우승을 일궈냈을 때 이제 스탠리컵 드는 요 장면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습니다. 요 당시는 이제 더스틴 브라운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주장을 역임을 하진 않았었죠. 그 말씀을 드리고, 왜 보시면은 왜 우리가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버스 탔다 이런 표현 좀 하기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코피타르는 버스 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스탠리컵 우승을 하는데도 2012년 그때 이제 뉴저지 데블스를 잡고 우승을 할 때도 8골 12어시스트 20포인트 경기당 1포인트 올렸었고요. 요 이제 밑줄 친 거는 이 플레이오프 요 해에 가장 많이 이 골, 어시스트, 포인트 제일 많이 올렸던 선수였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우승을 할 때도 26경기에서 26포인트 경기당 1포인트 올렸죠. 그리고 21어시스트와 26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2014년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올렸었던 이제 그런 부분까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스탠리컵 우승에도 정말 지대한 활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플레이오프에서도 사실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LA 킹스의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 포인트 랭킹에서도 코피타르 선수는 지금 공동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LA 킹스가 플레이오프를 진출을 하고 1포인트만 더 올리면 단독 2위로 올라가고요. 만약에 이제 6포인트 정도 더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1라운드 돌파하면 웬만하면 6포인트 이상은 올리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구단 1위, 구단 프랜차이즈 포인트 랭킹 플레이오프에서도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 하나의 기록은 역시나 하나의 프랜차이즈에서 은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A 킹스 단일 프랜차이즈에서 뛰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원클럽맨이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LA 킹스 역대 위치에서 코피타르는 출장 경기 숫자 1위, 그리고 이제 뭐 골 숫자 3위, 440골, 838 어시스트는 전체 1위입니다. 요것도 1위. 어쨌든 이제 뭐 누적적인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포인트 랭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최상위권을 마크를 하고 있고요. 포인트도 사실은 올 시즌 끝났을 때 전체 1위가 굉장히 유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LA 킹스의 전체 포인트 랭킹 정규 시즌입니다. 요거는 아까는 이제 플레이오프를 보여드렸고요. 정규 시즌 같은 경우에 지금 마르셀 디옹 선수가 1307포인트를 올렸는데 3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죠? 약 30포인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올해 이 포인트 전체 1위 기록도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요. 다시 이제 원클럽맨 이야기로 다시 넘어오면은 NHL에서 10시즌 이상 뛰면서 원클럽맨으로 은퇴를 한 선수가 12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NHL 역사에서. 그래서 코피타르가 어쨌든 올해 이제 은퇴를 하고, 물론 이제 올해 중간에 트레이드가 될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건 또 없던 이야기 되는 건데, 근데 뭐 킹스가 사실은 이제 약한 전력도 아니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일단 NHL에서 원클럽맨이 127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일단 순위, 만약에 이제 올해 이제 원클럽맨으로 시즌을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20시즌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전체 올타임에서 6위에 해당하는 성적이고요. 그리고 출장 경기 숫자는 벌써 5등입니다. 벌써 단독 5등이에요.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정말 뭐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킹스에서, 그러니까 이제 원클럽맨을 LA 킹스 원클럽맨 커리어를 가진 세 번째 선수가 되게 됩니다. 데이브 테일러, 더스틴 브라운 이렇게 이제 두 명 있었고 이제 코피타르가 합류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서 결국 또 중요한 기록들을 많이 이제 달성을 하게 되겠네요. 참고로 기억하시는 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더스틴 브라운 선수는 크립토닷컴 아레나, 그죠? 지금은 크립토닷컴 아레나죠. 옛날에 저는 사실 스테이플스 센터가 조금 더 입에 익습니다만은 크립토닷컴 아레나 앞에 더스틴 브라운 선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코피타르도 당연히 세워주겠죠. 세워주겠죠, 당연히. 당연히 세워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원클럽맨으로서의 커리어 아까 쭉 말씀을 드렸고, 뭐 팀에서의 이제 중심으로서 스탠리컵 우승을 하는데도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정말 뭐 20시즌 동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활약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원클럽맨 후보군들이 좀 더 생기겠죠. 그죠? 뭐 말킨, 르탕, 크로즈비 같은 선수들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오베치킨 같은 선수들도 가능성이 있죠,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어쨌든 코피타르가 또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2005년 코피타르 선수가 아까 이제 뭐 서두에 언급드렸지만 2005년에 지명된 선수인데, 지금 이제 2005년 드래프트 현역 선수가 거의 이제 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크로즈비, 코피타르, 르탕, 라이언 리브스. 라이언 리브스가 굉장히 뜬금없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쨌든 라이언 리브스도 지금 현역이니까 이제 요렇게 이제 4명밖에 남아 있지 않거든요. 근데 올해 지나면 이제 코피타를 은퇴할 거고. 뭐 리브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고. 그러니까 르탕이랑 크로즈비 같은 경우에도 이 계약이 뭐 크로즈비도 계약 1년 남고 르탕은 조금 더 남아 있죠. 요런 그림이 되게 되기 때문에 예. 2005년 드래프티도 조만간 모두 은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이게 NHL 은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나이가 38살인데 82경기 시즌을 준비하려면 옛날 28살처럼 준비를 할 수 없다. 28살 때처럼 준비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가족들이랑 좀 더 지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돌아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NHL 은퇴이기 때문에 유럽 무대 활약 가능성은 저는 없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슬로베니아로 돌아가니까 예를 들면 슬로베니아 리그에 오랜 뛴다라든가 뭐 그럴 가능성이 하나 이제 점화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일찍 은퇴를 하는 편이잖아요. 38살이니까. 요즘에는 그리고 이제 선수 생명이 좀 길고 그리고 이제 코피타르 정도 클래스 되는 선수라고 하면 사실 이제 뭐 30대 후반이라고 해도 유럽 레벨에서는 정말 S급으로 활약을 할 수가 있는데 한 1년쯤 쉬다가 몸이 근질근질해서 현역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무대에서. 옛날에 뛰었던 이제 SHL 팀으로 복귀를 한다. 뭐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NHL에서는 공식적으로 올해가 마지막으로 코피타르 선수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LA 프랜차이즈 응원하시는 분들은 참 오늘이 참 안타까운 그런 날이죠. 그죠? 클레이턴 커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그죠? 같은 날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두 선수가.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확인을 했을 때 누구냐? 커쇼 은퇴, 공식 은퇴 땅땅땅 나왔고 좀 지나서 이제 아침 보니까 이제 코피타르 은퇴 땅땅땅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라보시면 이게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요즘에는 디 애슬레틱이 정말 1티어 스포츠지로 평가를 받지만 예전에는 SI가 1티어 스포츠 전문 잡지였었습니다. 그때는 잡지였죠. 지금은 사실 이제 뭐 디 애슬레틱은 잡지라고 볼 수 없어요. 신문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글의 그런 이제 질이라든가 기사의 질 이런 게 엄청 좋았어요.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뭐 그건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이런 표지를 장식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좀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항상 매주 나오는 거기는 했었지만은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요 당시에 MLB랑 NHL 142로 시즌 프리뷰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커쇼랑 이 코피타르가 그죠? 이렇게 이제 투샷이 잡혀 있는 요런 이제 잡지 그 표지 모델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정확히 10년 뒤죠. 결국 이제 은퇴를 선언을 하는 그림이 되게 됐고요. 원래 이제 선수의 커리어라는 게 영원불멸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지만 정말 LA라는 스포츠 프랜차이즈의 정말 근본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들은 사실 LA 금교에는 굉장히 많은 팀이 있지만 근본 라인에 들어가는 프랜차이즈들이거든요. 그리고 다저스, 레이커스, 킹스 이제 요런 느낌의. 근데 이제 여기에 활약을 했었던 정말 두 명의 큰 기둥. 둘이 제가 알기로는 동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선수가 같은 날에 은퇴를 발표를 하는 그런 그림이고 물론 이제 뭐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즌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LA 킹스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쭉 남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킹스 팬분들이나 LA 프랜차이즈 팬분들에게는 좀 씁쓸한 소식이 오늘 전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예, 어쨌든 뭐 전설이 또 한 명 은퇴를 하는 그런 그림이 되게 됐는데 앞으로 어떤 그죠? 그 커리어를 또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은퇴한 이후에도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내용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함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